인천 옹진군의 해안가 갯벌에 한 70대 남성이 고립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 34살의 젊은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대 남성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도 벗어서 그 남성에게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해경은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갯벌에서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고립 신고가 해경에 접수가 됐던 건 어제인 11일 오전 2시 7분경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꽃섬에서 갯벌에서 이제 야간 드론 순찰을 하던 과정에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본 드론 업체가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무 중이던 34살의 젊은 해경 이재석 경사가 확인차 사람이 있다는 현장, 그러니까 갯벌로 이동했습니다. 자, 출동 당시에는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캄캄한 바다에 이재석 경사 그리고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국적의 70대라고 전해지는데요. 이재석 경사는 밀물에 비틀거리면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 저렇게 출동을 했는데 일단 요 구조자가 뭐 몸이 좀 불편하다 이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없이 먼저 구명조끼부터 벗어 준 겁니다. 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구명조끼를 내어준 겁니다. 발을 다친 그 고령이 갯벌 고립자한테 아무래도 발을 다치니까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외근 구명조끼 이제 벗어서 아니 근데 잠깐만요. 새벽 2시 그 어두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70대 남성은 왜 저기 있었던 걸까요? 70대 남성이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이 된 거였습니다. 해루질? 네, 해루질이 밤중에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등을 잡는 걸 이제 말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에서는 매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루질이 밤중에 하는 건데 어둡잖아요. 어두운 와중에 땅만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한참 막 들어가다가 이게 썰물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밀물이 됐을 때 하고 고개를 딱 들면 순간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깜깜한 바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경에서 해루질이라는 게 위험하니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하시라. 방수팩하고 호루라기도 지참을 하시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70대 남성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발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다 보니까 혼자 출동한 이재석 경사가 본인의 구명조끼를 주고 본인은 그냥 밀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갑자기 뭐 파도가 오면서 물이 깊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밀물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금방 들어오면서 물살도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물살이 휩쓸린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왜 한 명만 출동했느냐, 같이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출동하게 될 때는 2명 이상이 항상 같이 출동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네, 해양경찰청 훈령인 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요. 순찰차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순직한 이재석 경사는 이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갯벌에 고립된 그 현장에 혼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이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 순직한 해경의 사촌 형은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느냐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파출소 근무자가 이재석 경사 한 명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6명이 있었고요. 4명은 휴게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는 8시간당 1시간씩,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4명은 휴게 시간, 2명은 근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경의 한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출동할 때는 2명이 함께 나간 게 맞다고 합니다. 휴게 시간이 아닌 근무자도 이재석
이재석 경사와 함께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출동 당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물이 차오르는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당시 다른 파출소 직원들은 새벽 3시 9분께 물이 많이 차 있다라는 드론 업체의 지원 인력 요청을 받고서야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주의한 부분 없었는지 규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족은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2의 이재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난 날이요. 물살이 특히 거센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물빨 엄청 세요. 그냥 무지하게 빨리 들어와요 물도. 저 백중살이 아니에요. 백중살이라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예, 1년 가운데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기간을 백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가 딱 백중살이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은 물살도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경이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저 당시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시속 7에서 15km 정도의 속도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순식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인의 일반적인 걸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속도, 그러니까 거의 조깅할 때 정도 속도로 물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해경이라도 맨몸으로 이거를 헤엄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재석 경사가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의 맨몸으로 헤엄치려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두 명이서 같이 출동했으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